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힘든 날입니다. 두 분이 명쾌하게 시장을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힘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네. 네, 힘 내주시고요. 그럼 궁금한 종목들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펄어비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번 주에 게임주들의 순환이다, 폭탄 돌리기다라고 했는데 일단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살짝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72% 줄었지만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가도 희망차게 좀 출발했다가 지금은 실망스러운 좀 분위기인데 두 분에게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죠. OX 의견 주시죠. 네,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기대감에서 기대감 쪽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이제 게임주는 패를 깐 기업과 패를 까지 않은 기업들이 좀 나뉘게 될 겁니다. 작년에 보여줄 거를 다 본 기업들은 이제 올해 보여줄 가능성이 생각보다 드문 게 전작보다 나은 다음작이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게임도 이제 실제로 이제 올해 단연간 개발을 해서 야심차게 내놓은 그런 이제 게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있던 게임을 다시 이제 업데이트, 리밸런싱 하면서 내는 게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패가 덜 까여진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제 P2E 관련해서 이슈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 중국 외자판호 관련돼서 가장 강하게 이슈가 받는 게 펄어비스입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서의 게임 매출은 드라마틱하게 성장성도 가능하고 이전에 사례들로 봤었을 때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됐다는 과거 이력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올해 판호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검은 사막 모바일이 만약에 P2E까지 접목을 한다면 충분히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추가적으로 도깨비 관련된 이슈도 조금씩이나마 한국형 이제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패가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미 상고하저 상황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깔 수 있는 패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상황. 이게 현실로 전환이 되면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직 까지 않은 패가 많다는 건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다. 패를 깐 회사와 안 깐 회사의 차이가 올해 게임주에선 극명하게 보일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무림페이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종이 가격, 재지 가격 상승 때문에 무림페이퍼가 급등을 했는데 두 분 오늘 이 상승에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차익 실현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OX 의견 나뉘어졌고요. 이정민 대표님은 더 들고 가자. 오늘 이 종목이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좀 내려왔어요. 네네. 더 들고 가는 게 괜찮을까? 일단은 무림페이퍼의 자산 가치가 9,000원대가 나와요. 근데 지금 주가 2,000원대죠. 너무나 쌉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실적이 이제 돌아서느냐예요. 지금 한 적자가 계속 기록되다가 무림페이퍼는 올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도 제지 관련 섹터들 지금 제지가 대란이 났다는 오늘 뉴스. 그다음에 종이 대란이 왜 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 기업들은 환경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이제 플라스틱 용기, 예를 들어 여러분들 빨대도 종이 빨대가 나오고요.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도 이제 폴딩 몰드라고 해서 종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지구 환경을 지키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또 재활용 용품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가고 있죠. 주가가 그동안에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 머물러 있었고 주가가 고점권에 있지 않았어요. 한 번도 크게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닥권에서 실적 레벨업을 기대하면서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다. 오늘 터진 거래량은 바닥권 지지라인 거래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기준 캔들로 오늘 가격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 저는 음봉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번외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컨택해 볼 만한 섹터다. 비단 무림페이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종 전반적으로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지주에 대해서 다 좋게 의견 주셨고요. 무림페이퍼 더 들고 가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김진만 팀장님은
일단은 팔자라고 하는데 요즘 좀 팔무세예요. 네. 어느 정도 수익 나면은 빨리 챙기고 나가시겠다는 의지 같은데요. 네, 요즘은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이제 뭐 고수익 한 종목의 뭐 템버거의 종목보다는 이제 회전율이 좀 높일지라도 종목을 조금 이제 기대 스윙이 좀 낮추는 상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게 지수 관련 추종 종목들이 가면 이런 테마성 이슈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말해서 기수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이런 테마성 이슈들은 빠르게 회전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제지 업종에 보시면은 휴티지가 맞는데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의 순환매 입장에서 보는 거지. 오늘 보시면 그렇게 제지 섹터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무림페이퍼만 독보적으로 상승률을 보여준다는 거는 그만큼 섹터 자체보다는 그냥 가볍게 특징주로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지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게임 체인저까지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 여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라면은 오늘 이제 밑에서 잘 잡으신 분들께서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이미 저점 상황에서 이런 테마성 이슈들은 지수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 반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이슈는 하루 혹은 이제 이틀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나오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이익을 보존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림페이퍼의 문제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방망이를 또 짧게 잡아야 되기 네. 때문에 테마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제지주들은 일단은 매도하고 나오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OX 확인해 보죠.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다소 많이 밀리고 있어요. 물론 뭐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유독 업종으로 낙폭이 큰 게 제약바이오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급락입니다. 노바백스 접종 소식은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지 사실 많이 안 맞으셨던 지금까지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 걱정하셨던 분들이 노바백스를 기다렸다고 전 들었거든요. 충분히 수익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나뉘어졌습니다. 김진만 팀장님은 네. 5를 주셔서 이게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에게 손절하지 말고 매도하지 말자는 의견인 건지 아니면 신규 접근으로도 가능한 건지요? 두 가지 포인트 다 접근이 가능한데 먼저 네. 신규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단 바이오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시장에서 이제 소외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단은 노바백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요 백신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해외 노바백스 주가가 급락할 때 같이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백신 관련해서 뭐 mRNA 백신이 이제 있는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라는 모습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순수하게 나오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관련된 이슈를 봤었을 때는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도 현저한 저평가고가 지금 뭐 백신을 생산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CMO 즉 CDMO 기지로 충분히 발휘를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매일매일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기업이 굉장히 급락과 급등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제 주요 이제 모멘텀이 백신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요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 대차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차 체결량은 늘어나고 있고 대차 상환량은 줄어드는 이제 실제로 주가를 현물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공매도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제 거의 2, 3일에 걸쳐서 20% 이상이 공매도 주요 거래량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저는 일단은 모멘텀 자체 노바백스 관련된 이슈는 좀 마무리가 되었고 자체 백신이 성공 여하에 따라서 주가 탄력성은 더욱더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실적에 바탕되는 종목은 지수가 밀릴 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 상황이라면은 바이오사이언스 단순 바이오 쪽으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조금 CMO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신규 매수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현재 자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5이고요. 반대로 우리 이정민 대표님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무엇이 걱정일까요? 일단은 3차 예방접종, 예방 백신이죠. 네. 맞을 분들은 거의 다 맞았고 네. 4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건강 이상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들 위주로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유럽에서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리그, 더 매출을 많이 내기 위한 리그를 질질질 끌다가 이제 너네도 생산해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전해져 온 거기 때문에
노바백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예약 필요 없이 화이자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노바백스를 맞는다라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지금 환경 분위기상. 그래서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손절이 답이다. 빨리 손절해서 기다렸다가 밑에서 다시 보던가 시장 위험을 일단 회피하는 게 좋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주들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런 이슈로는 주가 레벨업이 쉽지가 않다라는 점. 대신 오늘 ABL 바이오처럼 기존 파이프라인 수출 계약이 있는 바이오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빨리 백신 이슈에서 벗어나서 자체 파이프라인 뭔가 모멘텀이 등장을 해야만이 주가가 반격이 가능하다. 당분간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X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마감에 살 종목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조금 더 출렁이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마감에 살 수 있다면 이 종목 눈여겨보시죠. 키워드입니다. 돈 잘 버는 대장 뒤에 그리고 4조 클럽이라고 짚어주셨고요. 바로 종목 열어볼까요? 하나마이크론, KB금융 갖고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마이크론, 돈 잘 버는 대장 뒤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뒤에. 네. 정확하십니다. 역시 정확하시게 말씀을 드렸고 저 네. 일단은 하이닉스를 좀 더 보고 싶은 게 일단 삼성전자보다 현재 수급상 하이닉스가 훨씬 더 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돈 잘 벌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올해 돈 많이 벌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주요 벤더사들의 좀 그 부분이 좀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년에 하나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와 좀 장기 계약을 체결해 턴키 관련돼서 장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요 밴드로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하이닉스가 크거나 삼성전자가 크거나 두 가지 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이기 때문에 둘 다 지금 굉장히 돈 잘 벌고 있는 대장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런 이제 패키징 관련된 이슈를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본래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실상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주요 좀 투자 리스크였었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매출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그래도 만약에 지수가 턴할 때 가장 유망한 섹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땐 반도체가 그래도 잘 버텼기 때문에 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돈 잘 버는 대장 뒤에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마이크론 신규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종가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네. 목표가로는 21,000원, 손절가로는 15,5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대장으로서 자리를 잘 지켜준 데 비해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은 낙폭이 좀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대장 따라서 다시 시장이 반등한다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뒤에 있는 하나마이크론에 저희는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민 대표님은 4조 클럽 KB금융 안정적으로 가시게요. 일단은 안정적이라는 개념 플러스 네. 그다음에 모멘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금융사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실적들이 예상대로 엄청난 실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조 클럽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익이 4조 원이 넘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순이익만 말이죠. 지금 금리 상승 수혜가 그냥 우리가 넘기기에는 너무 가파르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수익 보고 또 대출 금리 올려서 수익 보고 앉아서 돈 버는 게 지금 금융 지주사들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물론 이제 대출을 받은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이럴 때 그 반대급부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기업들의 주주가 되신다라면 저는 오히려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익 증가를 계속해서 내다 보니까 KB금융 같은 경우에 배당 성향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한 27% 배당 성향을 증가시켰고 또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주 환원 정책이죠. 막대한 이익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찌됐든 3월 FOMC의 기준점은 금리 인상이 화두입니다.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그러니까 천천히 갈 거냐 빠르게 큰 폭으로 인상할 거냐 차이일 뿐 이익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KB금융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오늘 KB금융이 안정적인 것 같지만 가파른 파동을 치고 올라가 줬죠. 그리고 네. 3, 4일 동안 눌림목이 주는데 밑으로 급격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도치 캔들로 횡보하는 수준으로만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뭐 종가 매수 한 이후에 이 트렌드가 깨지지 않는 한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62,500원, 요 라인대죠. 이 밑에 하단선만 지켜준다면 목표가 69,000원까지 장기 투자가 아니죠. 한 8% 수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요. 목표 주가는 69,000원, 손절가는 6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KB금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코스피가 동시효과 구간에서 낙폭을 조금은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63%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증시 안에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팀장님,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포트를 줄이는 게 답일까요? 저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만한 재료는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즉 이유는 3분기의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4분기에도 컨센을 워낙 높게 잡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후에 원자재 관련된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쇼크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1분기에도 장밋빛 전망보다는 그래도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주요 원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이게 0.5bp일지 아니면 0.25bp일지 지금은 좀 0.5bp 쪽으로 기세가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